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최종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세 명의 교수님이 모여서 연구했던 레그 기반 운영체제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한국공학대 정학영 교수님, 그다음에 예, 건국대 박명기 교수님 같이 계십니다.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국공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정광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컴퓨터학과 박민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료는 김보승 연구원이 발표를 해줄 거고요. 학부 때 배우는 운영체제 교재를 레그 기반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벡터 DB로 만들어서 LLM 기반으로 Q&A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같이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해요.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보승아,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대학교에서 석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김보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레그 기반 운영체제 교육 시스템으로 이제 오스텝이라는 교재를 활용한 이제 레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발표할 PPT의 목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필요성, 배경,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구현한 시스템에 대한 성능 평가, 그리고 동작 예시, 그리고 결론 및 고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다들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 이제 챗 GPT랑 이제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가 많이 등장하고, 또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제 챗 GPT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월간 사용 주수가 대략 400 밀리언 명으로 이제 약 4억 명 정도로 많은 사용자가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검색을 이제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통계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주로 어떤 토픽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검색하거나 하는 이러한 검색 위주로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AI 응용 검색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어, 네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사실과 다른 답변을 생성하는 이런 환각 현상.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파라미터가 큰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사양 GPU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는 총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이제 비용 및 자원 증가라는 두 번째 한계랑 이제 환각 현상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없을 때도 어떻게든 답을 생성해내는 이런 신뢰성 저하라는 세 번째 한계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에 맞춤해서 이제 인베딩 모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확도랑 이제 레이턴시 목표에 맞춘 파라미터 조정이 어려운 이런 최적화 불가하는 이런 네 가지 한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이런 검색 및 학습 지도가 증가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네 가지 한계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 지식 기반 근거 검증 구조 또는 이제 저비용 GPU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설계 그리고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이 들어온다면은 이제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는 이런 응답 정책 그리고 유저 데이터에 특화된 이제 인베딩 인덱스 청킹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네 가지 해결책이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러한 네 가지 해결책을 통해서 앞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레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시를 들고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이제 운영체제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인 OSTEP이라는 교재를 활용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선 네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레그라는 한국어로 하면은 이제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이제
외부 지식을 활용한 검색과 이제 언어 모델, 그로 인해 검색된 결과로 이제 언어 모델로 응답을 생성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환각 현상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레그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DB 구축인데요. 아래 그림에서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 텍스트랑 이미지와 같은 외부 지식을 이제 인베딩 모델을 활용해 벡터로 변환한 다음 이러한 벡터들을 이제 사용해서 벡터 DB를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네,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쿼리 인베딩 및 문서 검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쿼리를 던지면은 역시 똑같은 인베딩 모델을 활용해서 벡터로 변환한 다음 이제 벡터 DB에서 유사도 검색 시행 후 결과를 반환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전 단계에서 반환된 결과와 이제 유저의 쿼리를 결합해서 프롬프트를 만든 다음 LLM에 전달하는 이제 프롬프트 생성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전달받은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해서 유저에게 반환하는 그런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 시스템에는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 모듈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베딩 모델과 벡터 DB 또는 벡터 인덱스 그리고 LLM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베딩 모델인데요. 인베딩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벡터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이루어진 배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왼쪽과 같은 이제 컴퓨터가 다루기 힘든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을 이제 인베딩 모델을 통해 오른쪽 벡터 표현과 같이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그러한 모듈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간 유사도를 계산 가능한 수치 공간으로 매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로 활용되는 분야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 검색, 그리고 유튜브나 뭐 스포티파이 같은 추천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고, 또한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벡터 인덱스인데요. 이제 벡터 검색의 성능을 처음에는 이제 인덱스 구조 없이 그냥 모든 노드들을 다 계산하는 그러한 선형 탐색을 사용했지만, 이러한 선형 탐색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NS라는 이제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Search라는 이제 고속 인덱싱 기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 ANS를 대표적으로 좀 분류하자면은 이제 HNSW, 바마나 밑에 있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그래프 기반과 이제 트리 기반 언어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IVF와 같은 클러스터링 기반,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레그 시스템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썼고,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벡터 인덱스라는 용어를 써서 조금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두 개념 모두 이제 벡터를 다루지만 이제 벡터 인덱스는 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료 구조라고 봐주면 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그러한 벡터 인덱스를 포함한 이제 저장이랑 확장이랑 이런 쿼리 최적화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랑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는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작은 규모의 데이터셋 책 한 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벡터 인덱스를 사용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검색 알고리즘과 이제 인덱싱 방식을 다양하게 변경해 가면서 실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인덱스를 사용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세 번째 주요 모듈로는 이제 LLM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본 프로젝트에서 이제 LLM이란 사용자의 질문과 이제 검색 결과를 합쳐서 이제 프롬프트 형식으로 입력받아 응답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레그 시스템의 응답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요. 본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가지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다양한 LLM 모델들이 있지만 이제 라마라는 여기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이 오픈소스 LLM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구현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본 프로젝트 할 때 레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대해서 한 슬라이드씩 사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서버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CPU로는 이제 인텔 제형을 사용했고 이제 아무래도 벡터 연산과 LLM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GPU가 필요하다 보니까 GPU도 이제 RTX 3090 VRAM 24GB를 사용하였고요. D램은 이제 128GB라는 이 서버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코드를 구현했고 각 단계별로 사용한 라이브러리에 대해 적어놓은 건데 텍스트 추출 같은 경우에는 PyPDF2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PDF로 주어진 교재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이제 인베딩 생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을 불러서 이제 센텐스 트랜스포머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벡터 인베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벡터 검색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언어인, 이제 디스크 ANN, 그리고 IVF, 이제 HNSW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벡터 인덱스를 구축하였고 프롬프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 인덱스에서 검색된 컨텍스트랑 이제 유저의 쿼리를 덧붙여서 이제 사용자 정의 템플릿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LLM 응답 생성과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마 모델을 사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선택한 교재에 대한 짧은 설명인데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운영체제 강의에서 널리 사용되는 교재인 OS 탭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시고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OS 탭 말고 다른 유명한 공용책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교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파이 PDF2를 활용한 교재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문장 단위로 분할한 다음 다음 세 가지 청킹 단위를 설정해서 청크를 만들었습니다. 세 문장에 한 문장을 중첩한 것 하나와 이제 다섯 문장으로 끊고 그중에서 두 문장은 중첩시키고 다음으로는 이제 일곱 문장씩 끊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세 문장씩은 중첩시키는 이렇게 세 가지로 청킹 전략을 구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용한 인베딩 모델 후보인데요. 이제 첫 번째 표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유사도 계산 기준, 벡터 차원수, 이제 오픈소스 여부에 대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텍스트 유사도와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야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코사인 유사도를 지원하는 인베딩 모델을 사용했고 벡터 차원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차원별 성능 비교를 위한 후보를 선정해서 다 동일한 모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인베딩 모델이지만 이제 출력 차원이 각각 1024차원, 768차원, 384차원으로 다른 이런 후보 모델들을 선정했습니다. 모두 다 오픈소스이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때 이제 E5 라지, 아니면 베이스, 스몰 이렇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벡터 인덱스인데요. 앞서서 배경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벡터 인덱스 구조에 따라 검색 정확도와 속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역시 이제 정확도, 속도, 크기를 기준으로 적절한 인덱스를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한 인덱스는 이제 위에 두 개는 이제 그래프 기반인 HNSW, 바마나를 사용했고 HNS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이제 HNSW 라이브러리 그리고 파이스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해서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모두 사용해서 구현하였고 다음으로 이제 IVF
기반인 IVF 플랫, IVF HNSW, 또 이제 파이스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노이라는 인덱스도 이제 트리 기반인데요. 제 어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롬프트인데요. 프롬프트는 고정된 프롬프트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검색된 문맥, 즉 리트라이브드 컨텍스트랑 질문, 유저의 쿼리를 결합하여 LLM의 응답을 유도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시는 이 네온 박스 안에 있는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진행하였고, 이제 아래 벡터 인덱스에서 검색된 컨텍스트를 전달하고 이제 유저의 쿼리를 전달한 그러한 프롬프트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LLM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사용한 모델은 라마 3.18 베리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앞서서 서버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VRAM이 24GB이다 보니까 큰 모델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 자용한 VRAM 내 이제 최대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을 선정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걸 보고 또 따라하실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범용성을 위해 유료 API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라마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시스템에 이제 말씀드렸던 인베딩 모델, 이제 청킹 스트래티지, 벡터 인덱스라는 세 가지 모듈을 교체해가면서 비교한 성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레그는 이제 검색 단계랑 생성 단계로 크게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모델, 청킹 스트래티지, 벡터 인덱스를 이제 각각 앞서서 말씀드렸던 후보들의 조합으로 변경해 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제 리트리버 단계 평가에서는 인덱스의 크기, 리드 시간, 검색 속도, 리콜, 이 정확도라는 매트릭을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네레이션 단계 같은 경우에는 LLM의 응답 시간을 비교하고 라가스라는 평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레그의 품질을 평가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매트릭을 사용해서 진행했는데 이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해서 했냐라고 다시 한번 짧게 언급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인베딩 모델은 이제 16페이지에 인베딩 모델 비교군, 앞서서 E5 라지, 베이스, 스몰 이 세 가지 비교군을 여기서 실험하였고, 청크 스트레티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문장 1중첩, 다섯 문장 2중첩, 일곱 문장 3중첩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그림을 보실 때 제가 별칭을 적어놔서 조금 확인하시 편하라고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고, 각 청킹 전략에 따라 아무래도 청크의 크기가 나뉘다 보니까 그 청크의 개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문장일 때 청크의 크기가 가장 작고 청크의 개수가 가장 많은, 이제 청크 크기가 커질수록 청크 개수가 작아지는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17페이지에 말씀드렸던 인덱스 구조들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가장 처음으로는 이제 인덱스의 크기 비교인데요. 네, 가장 먼저 실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X축에는 이제 어떤 벡터 인덱스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Y축에는 그 인덱스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나타냈고, 각 막대 그래프는 이제 참킹 전략에 따라 구별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약칭은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표와 동일한 이제 참킹 스트래티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참킹 전략의 영향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짧은 청크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제 벡터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인덱스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베딩 모델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일 왼쪽 그래프가 라지, 오른쪽이 스몰인데
그 인베딩 모델의 출력 차원의 크기에 따라서 인덱스 크기가 좀 작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일한 참킹 조건에도 이제 서로 다른 인베딩 모델의 차이에 따라 인덱스 크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인덱스 크기는 참킹 개수와 참크 단위와 이제 인베딩 차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덱스 빌드 시간인데요. 네, 그래프의 구성은 앞선 슬라이드랑 똑같습니다. 다만 색깔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또 순서는 똑같으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청크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제 벡터의 수가 많아서 이제 인덱스 빌드 시간이 네, 청크의 크기가 클 때보다 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인메딩 모델의 영향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네 번째 막대 그래프인 이제 파이스 IVF 플랫을 봤을 때 이제 모델의 출력 차원이 작아질수록 이제 빌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차원 수가 이렇게 커질수록 이제 빌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인덱스별 차이가 크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IVF 기반 인덱스들이 아무래도 클러스터링의 영향으로 빌드 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인덱스 탐색 시간인데요. 네, 이거는 앞선 두 실험 결과와는 다르게 이제 청크 길이에 따른 탐색 시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무시할 만하다라고 봐도 될 정도이고, 그에 반해 이제 인비딩 모델의 영향이 조금 네, 띄는데요. 이제 E5 라지, 이제 출력 차원이 큰 경우에 이제 다른 베이스랑 스몰에 비해서 좀 더 높은 탐색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탐색 시간은 이제 벡터의 차원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베이스랑 스몰의 차이는 왜 미비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 인덱스를 구축할 때 사용한 벡터의 수가 좀 적은 점을 조금 감안해서 네, 실험 결과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다음으로는 이제 정확도, 이제 리콜 비교입니다. 이 실험 그래프는 히트맵을 사용해서 좀 나타냈는데요. 이제 X축에는 네, 청킹 스트래티지, Y축에는 사용한 인베딩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각 네모 박스마다 이제 인덱스가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디스크 ANN이랑 이제 HNSW, 여기 노란색 리콜이 전부 다 1인 친구들은 이제 그래프 기반 인덱스로 좀 1에 가까운 리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이제 어노이, 특히 어노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콜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정확도를 볼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리콜과 같은 경우, 정확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너레이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리트리벌 단계의 성능 평가를 잠깐 요약하자면은 이제 인덱스 크기와 같은 경우에는 참킹 길이가 작아지고 네, 이미딩 차원이 커지면 이제 인덱스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빌드 시간은 이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 IVF 기반 인덱스들이 가장 오래 걸리고 얘도 역시 이제 청크 수랑 이제 인베딩 차원의 빌드 시간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탐색 시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조건에서 약 0.01초 정도의 차이가 나고 이제 인베딩 차원만 이제 E5 라지와 같은 경우에만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콜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 기반인 두 인덱스만 거의 1.0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언어야 같은 경우에는 다소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제너레이션 단계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X축에는 이제 사용된 인베딩 모델, 그리고 Y축에는 LLM 응답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긴 청크,
그러니까 청크의 크기가 클수록 LLM 응답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 이제 인덱스랑 인베딩 모델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이러한 요인은 아무래도 LLM 입력 프롬프트 길이의 차이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의 길이가 클수록 이제 LLM에 연산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역시 리트리버 결과에 따른 영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네, 청크의 크기가 클수록 전달되는 컨텍스트의 크기도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레그 시스템의 평가인데요. 이제 라가스라는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네, 라가스는 내부적으로 LLM을 활용해서 이제 LLM의 답변, 유저의 질문, 그리고 벡터 인덱스부터 검색된 컨텍스트끼리의 관계를 평가하고 이제 각 평가 지표를 이제 0부터 1 사이의 점수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주요 평가 지표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페이스풀니스는 이제 답변이 이제 제공된 컨텍스트와 사실적으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고 컨텍스트 프리시전은 컨텍스트가 질문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answer relevancy는 모델의 답변과 질문의 관련성을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페이스풀니스 스코어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각 평가 지표가 어떤 걸 말하는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 오른쪽 위에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긴 청크일 때 대부분 인덱스에서 페이스풀니스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와 반대로 이제 짧은 청크일 때는 아무래도 문맥 컨텍스트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페이스풀니스 스코어는 썸킹 단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컨텍스트 프리시전 스코어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긴 청크일수록 맥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서 이제 프리시전이 상승하고 E5 라지와 같은 경우에는 청크 크기에 상관없이 이제 안정적이고 좀 높은 점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원본 텍스트의 문맥을 좀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청크 길이랑 이제 인베딩 모델 선택이 핵심 요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앤서 relevance 스코어인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인덱스에서 전부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5 라지랑 스몰과 같은 경우 네, 모든 인덱스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 이제 E5 베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좀 조합별의 편차가 좀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인빌딩 모델 간의 그 영향을 관찰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너레이션 단계의 성능 평가를 좀 정리하자면은 이제 응답 시간과 같은 경우 이제 청근 크기가 클수록 LM의 응답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응답 시간은 청킹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페이스풀니스랑 컨텍스트 프리시전은 둘 다 모두 청크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앤서 릴리번시 같은 경우에는 청킹 조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지만 어, 정확한 원인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은 리트리벌 단계에서 이제 인덱스 크기, 빌드 시간, 탐색 시간, 리콜을 평가했고 제너레이션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답 시간, 페이스풀니스, 프리시전, 릴리번시, 라가스의 매트릭을 활용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정리하자면은 리트리벌은 인덱스, 제너레이션은 첨킹이라는 이 두 가지 모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러한 모듈들을 구성해서 실제로 레그를 구축한
동작 예시인데요. 이제 초기 화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인베딩 모델이랑 LLM 어떤 인덱스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표시하는 1번 항목과 두 번째 사용 방법을 안내해주는 두 번째 항목 그리고 유저로부터 쿼리를 입력받는 이제 세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그 시스템을 구현해서 앞서서는 이제 정량적으로 좀 평가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다양한 접근 방식에 따라 정성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다섯 가지 접근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LLM만 썼을 때, LLM과 컨텍스트를 썼을 때, LLM과 컨텍스트에 이제 유사도가 좀 떨어지는 청크를 필터링 해주는 기능.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노트북 LLM과 챗GPT를 사용해서 좀 정성적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OS 탭의 세 가지 조각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LLM은 기존에 프리 트레인된 데이터로만 답변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 보시면은 이제 커버링 스토리지, 스케줄링,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좀 동떨어진 대답을 하고 있는 대신 나머지 접근 방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컨커런시, 퍼시스턴스와 같은 답변을 잘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리소스 관리 측면에서의 질문을 했을 텐데요. 네, 앞선 슬라이드와 비슷하게 이제 LLM과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잘 생성했지만 이제 필터링이 적용된 세 번째 방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에서 잘 답변을 생성해내서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터링된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답변을 생성해내지 못하는 이러한 점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다음으로는 이제 환각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 EXT4와 존재하지 않는 EXT5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네, 첫 번째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EXT5가 마치 존재하는 파일 시스템인 것처럼 답변을 생성해내는 반면 다른 네 가지 접근 방식 모두 이제 EXT5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잘 답변을 생성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레그 시스템이 모든 경우에서 다 잘 질문에 답변해주냐라고 했을 때 좀 약간 다른 실험 결과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OS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첫 번째 LLM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라고 잘 대답을 해준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좀 엉뚱한 답변을 해서 아마 이건 리트리버 단계에서 좀 부적절한 청크가 검색된 게 아닌가 하는 단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마무리인데요. 고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 슬라이드까지 보여드렸던 이제 직접 구현한 레그의 실제 동작 사용해서 보여줬다시피 좀 관찰된 문제가 몇 개 있었는데 이게 직접 구현한 레그 시스템 응집 품질이 좀 기대보다 낮았던 경우가 좀 몇 개 있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청크 단위 문제인데요. 이거 레그 시스템을 구현할 때 이제 문장 단위의 청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보가 과하거나 혹은 불충분하거나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단일 벡터 쿼리 구조인데요. 아무래도 쿼리 하나를 던질 때 좀 여러 가지 개념이 섞인 쿼리를 던질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는 것은 쿼리의 세부 문맥을 좀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선 방향으로는 이제 청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인베딩을 좀 세분화하고 다음으로는 쿼리를 이제 여러 서브 쿼리로 나눠서 다중 쿼리를 수행하는 그러한 개선 부점으로 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의 결론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성으로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검색에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이런 것은 환각 현상으로 인해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레그 구조를 도입해서 좀 더 근거 있는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현한 결과 이제 여러 가지 벡터 기법 및 인덱스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좀 구축하였고 이제 라마를 기반으로 한 로컬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래서 예시 질문에서도 비록 안 맞는 질문도 있었지만 그 기존에 컨텍스트 없는 LLM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대비해서 이제 좀 전달률이 향상된 결과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구현한 프로젝트는 여기 다음 GitHub 링크에 업로드를 해놨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GitHub 링크 들어가셔서 코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김부승 연구원 아주 발표 잘 했습니다. 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이 교재의 그 목표 자체가 레그를 활용하는 법에 대한 그 교재인가요? 그러니까 운영 사실 체제 자체라기보다는? 처음 목표는 그건 아니었고요. 예. 처음 목표는 그러니까 특정 텍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LLM을 만들면 어떨까 음흠. 목표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보았겠지만 그 컨텍스트가 없는 LLM, 그다음에 컨텍스트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컨텍스트가 없는 레그,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레그, 뭐 챗GPT 이렇게 비교를 한 거고요. 근데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레그 시스템이 OS에서 다루었던 주제랑도 좀 맞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서 우리 OS 할 때 뭐 파일 시스템에서 아이노드, 그러니까 인덱스 노드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레그에서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LLM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의 얘기입니다만 VLLM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 이런 이슈를 다루거든요. 역시 우리 OS에서 버추얼 메모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레그 시스템을 하나의 쿼리만 처리하고 있는데 여러 쿼리를 동시에 처리하게 되면 스케줄링 뭐 이런 이슈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첫 번째 의도는 그냥 OS 책을 렉으로 좀 유저 프렌들리하게 검색을 해보자 라는 게 처음 시작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OS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뭐 팔럿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뭐 논의도 가능하겠구나. 그것 때문에 아까 김보승 연구원이 여러 인덱스에 대한 성능 차이도 분석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목표는 그냥 OS 교육을 레그를 사용해서 좀 더 편하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하게 해보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지금 김보성 연구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했는데 보통 여기에 제한적인 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생들한테 그거를 그러니까 뭐 그 서비스의 그 평가가 더 좋게 나오도록 만들게 해본다든지 성능이 더 네. 좋게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쪽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저 코멘트이십니다. 예. 네. 그다음에 AI 서비스 지금 평가를 했는데 다 매뉴얼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뭐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까 보면은 어떠한 그 쿼리를 줬을 때 뭐 이렇게 보면 나쁨, 뭐 좋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평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좋음, 나쁨 이런 걸로 예, 평가한 예, 거는 예, 네, 예. 제가 좀 정성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사람이. 네네. 예, 예. 이걸 혹시 자동으로 어떤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평가할 때 사용했던 이 라가스가 좀 레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좀 정량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예, 같아서 네, 예. 이번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나온 자동화된 어떤 일종의 벤치마크로 뭐 라가스가 대표적인 거고요. 근데 저희가 사용해 보니까 아직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치 그 뭐 파일 시스템이나 뭐 이런 연구가 좀 더 성숙이 되면 잘 정의된 벤치마크가 나오는 것처럼 음, 음, 그 레그도 좀 성숙이 되면 점점 이 벤치마크에 대한 좀 좋은 벤치마크에 대한 결과들도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현재는 네. 이 라가스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할게요. 여기에 보면 제가 AI 쓸 때 항상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AI는 모른다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는 그런 도구기도 한데 이 대답의 신뢰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가능할까? 이거는 그냥 한번 질문인데 그게 좀 가능할까요? 김보성 학생 뭐 이런 거 볼 때? 잘 어, 모르겠죠, 아직. 네. 그래도 요즘 이제 웹 기반 검색이랑 뭐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해서 좀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네. 점점 신뢰도는 높아지고 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여전히 네,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네, 그 속아 넘어가기 쉬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요 대답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기존의 AI도 그거를 줄 수만 있다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OS 그의 램지책이 굉장히 깔끔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 핵심 개념이 뭐냐 그러면 금방 찾아내는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운영체제 책이나 다른 서적들은 이게 과연 그렇게 쉽게 찾아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여기까지 제 코멘트였습니다. 예, 그 마지막 수고 코멘트도 많으셨습니다. 너무 좋으신데요. 뭐 사실 여기 오스텝 책을 번역하신 박민규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놀랐던 게 오스텝 책의 그러니까 문장 개수가 2만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봤더니. 그러니까 세 문장씩 묶어서 하나의 청크를 만들었더니 물론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해서 하나씩은 중복하게 하면 그랬더니 한 8천 개 정도의 청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OS 설명하는데 한 2만 개 정도의 문장으로 책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오스텝슨 램지 교수가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레그를 테스트하기에는 데이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도 하면서 아 이게 다른 책으로 할 걸 그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다른 책으로 하면 또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건 나중에 이제 강의 저거 하며 활용하면서 다른 학생들한테 시켜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정강희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스토링 책 같은 거 그 해보면 PDF 파일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다른 코멘 네. 앞으로 연구의 주된 쪽은 어느 쪽인 거예요? LLM의 OS의 여러 가지 구현 기법이나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거 쪽인가요? 아니면은 매그 운영체제 교육,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내는 검색 쪽에 더 포인트가 맞춰지는 건가요? 음. 최종무 교수님이 그,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보승 학생은 지금 보승 연구원은 검색 쪽에 관심이 더 많은 친구고요. 음, 네. 그래서 아마 벡터 인덱스 쪽으로 많이 하게 될 것 음, 같고요. LLM은 요즘에는 뭐 아까 저 그 배경 지식 부분에 여러 LLM들이 나왔던 것처럼 요새 춘추전국 시대인 것 같아요. 뭐 VLLM, 그다음에 오카, 그다음에 사라티 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저는 롱텀으로 LLM을 관리하는 어떤 OS 같은 게 이제 등장할 때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아까 슬쩍 말씀드렸지만 LLM 자체가 이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스케줄링, 메모리 관리, 그다음에
GPU 메모리에 있던 내용이 많아지면 CPU 메모리로 오프로딩 하는 거, 혹은 SSD로 오프로딩 하는 거, 뭐 그런, 그러니까 스토리지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둘 다 가능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일단, 네. 예,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이게 질문이에요, 이제부터는. 질문이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녹화는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저기, 그러시죠? 그러시죠, 뭐. 네. 예. 저기, 김보승 연구원 네. 전 슬라이드로 다시 한 번만 가주시고, 오케이. 아니, 우리 깃허브 하려고요. 네, 여기 깃허브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구축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인베딩하고 인덱싱하고, 그 다음에 LLM에 프롬프팅을 하는지 그런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보고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실제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때 디폴트 컨피그레이션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걸 따라해 보시는 분이 뭐 예를 들어 HNSW 그 인덱스를 만드는데 뭔가 좀 다른 설정, 다른 최적화를 도입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결과와는 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결과를 무조건 믿고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가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왜 그런지 파악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아, 우리 녹화